자, 이번에는 14.4절 평면 응력에 대한 모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응력의 변환에 대해서 실제로 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힘의 평형식을 이용을 해서 그 단면을 나누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식들은 지난번에 나왔던 이러한 식들을 보면 굉장히 식을 외우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주응력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수식을 통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암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그러한 주응력면에 대한 각도라든가 그런 또 다른 이런 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듯이 이런 주응력면에 대한 각도라든가 이런 크기 같은 것들을 외워야 되는데 잘 외울 수 있으면 특히 이 R만 잘 외우고 있으면 가능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독일의 공학자 오토모어가 개발한 이런 모어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형상만을 잘 활용을 하면 수식을 크게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어의 원을 좀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나왔던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 수식을 우리가 그 전에 원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단진동 합성 그리고 삼각함수의 합차에 대한 공식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원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고 이 식을 통해서 원의 매개변수 식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 원주상에 있는 점으로 이루어지고 그때의 반지름이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고민을 조금 더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그마 x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x 프라임 마이너스 시그마 평균값 이것이 아래 알파 마이너스 2세타가 됐었고요. 이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r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2세타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재료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렇게 세타만큼 실제로 재료를 세타만큼 회전을 시켰을 때 시그마 x 프라임과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시그마 y 프라임 값의 초기에 시그마 x 타우 xy 그 다음에 시그마 y가 있었을 때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응력값들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왔던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세타를 기준으로 0에서부터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식보다는 이 값이 세타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세타를 기준으로 도는 값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R이라고 하는 것은 R과 알파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R이고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2분의 1의 타우 xy 이렇게 R을 정의를 했을 때 또는 알파를 정의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됐었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것보다 앞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여기 코사인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코사인이기 때문에 지금 안쪽에 있는 값들을 바꾸더라도 동일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x 프라임 마이너스 시그마 평균 값은 r 코사인의 2세타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가 있고 동일하게 타우도 나타내 보면 사인의 쓴 두 개를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r의 사인의 2세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y 프라임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각도라든가 면 자체는 이 면과 이 면에 서 있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90도로 되어 있는 이루어지는 점 쪽에 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이 각하고 이 면과 이 면은 똑같기 때문에 이 면의 크기는 시그마 x 프라임이 되고 이 면의 크기는 똑같이 시그마 y 프라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타우도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 여기 직각으로 해서 2분의 파이가 더 돌아가더라도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y 프라임 값은 시그마 x 프라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온 것을 2분의 파이 더 돌렸다라고 해서 이 값을 정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여기 이쪽 면도 되지만 여기에서의 면도 동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평행한 면이 서 있게 되면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면 이 면과 이 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간 각도, 여기서 다시 이만큼 더 돌아간 각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면이 어느 쪽으로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각도나 이거에 대해서도 이쪽 면을 구할 때 단지 이 면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면에 대해서 90도 틀어진 것을 구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시그마 x 프라임을 90도 더 추가로 돌린 거기 때문에 평균값에다가 더하기 r 코사인 2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만큼 돌린 값에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AV에 더하기 r 코사인의 2세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각을 예각으로 일단 변환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보면 코사인 값이고 파이 각도 지나서 있는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코사인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r 코사인의 2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x 프라임은 시그마 평균값에다가 더하기 r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알파, 우리가 재료를 세타로 돌리고 있을 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r의 사인의 2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이때 알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 알파는 탄젠트 알파가 결과적으로는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나누기 2의 타우 xy니까 이 값이 탄젠트에 우리가 봐왔던 주응력의 각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알파를 결과적으로는 2세타 p라고 쓸 수 있죠. 2세타 p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한 시그마 y 프라임은 시그마 평균값 마이너스 r의 코사인의 2세타 마이너스 2세타 p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와 대응하는 이 시그마, 여기 보면 y 프라임과 대응하는 이 타우 값이라고 하는 것은 x 프라임 y 프라임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쪽 면에서 90도 더 돌린 면에서의 타우 값이 될 거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r 사인의 2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p가 되니까 얘는 보면 2세타 빼기 2세타 p 더하기 파이가 되고, 사인으로 보면 지금 파이 각도 넘어와서 이쪽 각이 되니까 사인도 역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사인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r 사인의 2세타 마이너스 2세타 p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고 이게 한 세트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원의 방정식에서 이게 매개 변수가 되는데 세타가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해서 2세타 p만큼 늦게 따라오고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으로 이렇게 그려놨다고 했을 때 시그마 x 프라임은 평균값에다가 평균값에서 플러스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여기가 시그마 x 프라임 값이 되게 되는데 이 점 아니면 이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하고 대응되는 타우 xy 프라임을 보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점이 요 시그마 x 프라임 콤마 마이너스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한 세트가 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 값은 똑같이 보면 빼기니까 이 점에서 같은 위치만큼 존재를 하게 되고, 이때 타우 값은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타우 f 프라임이고 시그마 y 프라임 값이 되겠죠. 변환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끄었을 때, 이렇게 점을 끄었다고 봤을 때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 이 두 개 사이는 항상 파이 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 세타의 각도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반대쪽에, 원의 반대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여기에서, 원래 이쪽 평면에서는 지금 2분의 파이만큼 90도의 각도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평면에서는 2세타로 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시그마 축이 되고 이쪽은 타우 xy 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이의 각도 차이니까 당연히 이 점과 이 두 점은 한 직선상에서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2세타가 돌아가는 값들이 이 선상에 있고, 그와 동일하게 y 값은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값이. 그렇게 보면 이만큼 위상 차이가 나는,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위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세타 p가 됩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그래서 이 원의 매개 변수 방정식을 보면 이 두 식은 실제적으로 이걸 x면 y면, 여기 이상에서 보면 이게 x면 이게 y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x면과 y면은 여기서 보면 이 점이 x면이 되고 이 점이 y의 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잠깐 고민을 했던 걸 가지고 모아원으로 다시 와보면, 여기 보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응력 상태가 시그마 x고 타우 xy, 시그마 y 타우 xy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 면이 이 두 개의 세트가 하나의 x가 되고요, 이 두 개의 세트가 하나의 y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면은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보면 위쪽으로 향할 때 시그마 x, 마이너스 타우 xy 점을 갖게 됩니다. 이 x면이. 그리고 이쪽에 있는 y면은 시그마 y, 플러스의 타우 xy 점을 갖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직선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는 점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크기로 보면 이 값이 C점은 이 시그마 y하고 시그마 x의 평균값이 되고, 그리고 이 C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뭐냐면 요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나누기 2가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되니까 그거의 절반이 되는 값이 이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의 크기는 타우 xy가 될 거니까 우리가 이 xca 각 2세타 p 탄젠트 이 값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 나누기 2에 타우 xy 2를 내리면 이 값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식으로 봤을 때 이 값이 2세타 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이 2세타 p가 되고, 그래서 각도가 세타 p만큼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원의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이쪽으로 2세타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이게 돌아간 각도에 따라서 이 라인이 원의 식 위에서 이런 식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세타 p만큼 옮겨간다는 것은 이 점이 A점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 이 Y점이 B점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점이 A를 향하게 되고, 그래서 X가 세타 p만큼 돌았을 때 시그마 맥시멈 값을 이 값인 시그마 맥시멈 값, 그리고 타우 값은 0인 값을 갖게 되고, Y 값은 그때 B점으로 오게 되니까 Y 값은 여기서 90도 틀어진 값, 이 값이 되니까 시그마 미니멈 값을 갖게 되고 전다 능력이 0인 이런 상황을 갖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부호상에서 x를 이 점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매개변수 방정식대로 제대로 골라보면 아래쪽 면을 잡았을 때 이 돌아가는 각도와 이 돌아가는 각도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회전 방향으로 일치를 시키게 되면
지금 이 원주상에서 우리가 이 x면과 y면을 정하고 여기에서 2세타 돌아간 만큼 이쪽에서 세타만큼 돌려서 재료의 응력 상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모어 서클을 이용해서 응력을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상으로 보면 최대 주응력면과 전단응력면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응력면이라고 했던 거는 시그마가 맥시멈 또는 미니멈 값을 갖게 되고 타우 값은 0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주응력면은 이면과 이 점이 되겠죠. 원래 XY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딘가에 2세타P로 돌리게 되면, 여기서 2세타P로 돌리게 되면 그때 주응력만, 수직응력만 나타나고 전단응력이 없는 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최대 전단응력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 계산에서는 타우 xy가 결과적으로 최대값을 갖게 되고, 그때의 수직응력은 수직응력의 평균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점에서부터 이 그림상에서 이게 타우 축이고 시그마 축이기 때문에 타우의 최대값은 이 값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이 값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이 세타 S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도로만 보면 기본적으로 이 값에서부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세타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재료를 같은 쪽으로 돌리면 되고, 이 각도를 반대쪽으로 돌리면 이 세타만큼 돌렸다라고 하면 재료를 세타만큼 돌려서 각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가 x, 이 포인트가 x, 이 포인트가 y라고 하면 위에 있는 이 포인트가 y, 요게 y고 이게 x라는 것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이 여기 갔다고 하면 이 점의 표시가 얘가 A점이 되고, 이 점이 내려오면 이 점의 표시가 B점이 되고, x가 x'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원래 x가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x'이 돼서 이 값이 이 시그마 x와 이쪽 방향의 타우 값이 x'이 되고, 그때 이 점은 이쪽 점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y' 값은 이쪽 면에서의 값이 y'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소에 대해서는 양쪽에 대해서 시그마 x, 타우 xy, 시그마 y 이렇게 세 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그마 x와 타우 xy, 시그마 y와 타우 xy, 그래서 두 개의 세트로 나누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면 하나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쪽 면이나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이 면이나 이 면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만 생각하면 이 값은 이쪽 값을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쪽 값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거나 한쪽 값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훨씬 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응력면과 전단응력면의 관계를 보면 이 면이 지금 주응력면이 되고요. 타우가 0이 되고 시그마가 맥시멈 또는 미니멈 값을 갖는 값. 그리고 이 그림상에서 이쪽 축이 타우 축이 되니까 우리가 원의 매개방수 방향에서 x가 시그마였고 y가 타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대 전단응력이 나타난 점은 D점 또는 최소는 E점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 두 개의 각도가 2세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90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으로 보면 이 면과 이 면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수직응력은 그때 평균값이 되고 이게 타우 맥시멈 값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여기서 90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 수직응력면과 주응력면이 이렇게 서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주응력면이라고 하면 주응력면에서부터 지금 이쪽 방향으로 90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최대 전단응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재료로 와서는 45도만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5도만 돌리면 이쪽 면이, 지금 이 면이 최대 전달 능력이 되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점이 D 값이 될 거고, 여기 점이 아래쪽 이쪽 부분이 E 값이 될 겁니다. 왜냐면 B점이 E 값으로, 그러니까 B점이 E 값으로 이렇게 돌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B점이 E 값이 된 거고, A점이 D의 값이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면을 하나로 생각하면 이렇게 잡은 이쪽 면이 과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면이 이쪽이 시금하고 타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점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매개변수 방식에서 확실하게 보이지만 이 점일지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식으로 잘 이해를 해보면 아래쪽 점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외우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하나를 가지고, 지금 면 하나를 가지고 면을 이 면과 이 면을 따로 봅니다. 따로 봐서 이 면을 기준으로 보던 이 면을 기준으로 보던 이 재료의 중심을 두고 이 전달 능력이 재료 자체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타우 값은 위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라인을 중심으로 위쪽에 존재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X면을 생각해 보면 이 X면의 타우 XY는 O점을 지금 반시계로 돌리고 있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반시계로 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X가 아래쪽에 놓였으니까 이때 아래쪽에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이 축을 중심으로 위쪽에 존재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면을 기준으로 해서 X, Y, Y를 아래쪽과 위쪽을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외우는 건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클락와이즈니까 시계는 보통 집의 위쪽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죠.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카운터 클락와이즈가 되는데, 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밑에 테이블 같은 거기 때문에 주방에 보통 테이블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꺼서 카운트면 아래쪽, 시계면 보통 위쪽에 있으니까, 건물 위쪽에 있으니까 위쪽에 위치를 시키는 것으로 좀 암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2번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응력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모어원을 작도를 하고 주응력 그리고 최대 전달 능력과 수직 응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가려보고 이제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면을 두 개를 따로 구분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X라고 쓰고요, 이쪽 부분을 지금 Y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X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수직 응력에 대한 부분이 X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달 능력이 Y 포인트가 되는데, 이 경우 40MPa이 우리가 위쪽에 놓을지 아래쪽에 놓을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5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40MPa은 5점을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반시계 방향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카운트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점은 X점은 50,-40이 됩니다. 그리고 Y점은 같이 크기로 보면 아래쪽 누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리고 Y점에서 보면 5점을 40MPa이 지금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40,-40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은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50에 40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그려 놓는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 점이 50, 여기가 50이 되고
이렇게 나눴을 때 50이 되고 이 점이 마이너스 40포인트, 이게 50, 마이너스 40이 X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Y포인트는 같은 크기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돼서 이 점이 마이너스 10, 40이 되는 점이 Y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라인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쪽 축이 지금 시그마 축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아마 여기쯤에 지금 타우 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중심점은 시그마 평균값은 50에다가 마이너스 10 나누기 2가 되니까 2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이 20이 되고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이니까 모원을 작도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응력을 구한다고 하면 주응력은 이 x점이 이 각도만큼 돌아가는 게 2세타 p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30이고요. 이 점이 50이고 이 점이 20이니까 30이고 이 밑에까지 내려온 건 40입니다. 그러면 3대 4대 5니까 이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이니까 이 값이 이 길이가 지금 50이 될 거고 그래서 이 포인트는 70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 더하기 R인 50을 더하면 70이 되고 여기는 20에서 50만큼 빼면 마이너스 3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원은 작도를 했고 B번에서 지금 주응력을 구하라. 주응력을 구하면 시그마 맥시멈 값은 70이 됩니다. 그림상에서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게 되고 R은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에 루트가 돼서 50메가파스칼이 될 거니까 이걸 그대로 이항하면 70메가파스칼이 되고 시그마 미니멈은 마이너스 30메가파스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식을 꼭 굳이 넣지 않더라도 이 그림하고 이 모아원은 동일한 겁니다. 이게 서로 동일한 겁니다. 위치가.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포인트가 X, 이 포인트가 Y라는 것이 동일한 그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세타 P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탄젠트 2세타 P가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분의 이게 되니까 30분의 4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탄젠트 인버스의 4 나누기 3 하게 되면 이 값은 2세타 P가 지금 53.1도가 되고 탄젠트니까 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53.1도면 더하기 180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하기 180도죠. 이게 233도가 있는데 이 값이 어디냐면 이 점에서부터 2세타 P 여기까지 돌아온 값이 지금 53.1도라는 거고 이 값이 지금 53.1도라는 거고 이 점이 X점이 이렇게 돌아와서 만난 Y 이렇게 여기를 지나서 Y를 지나서 여기에 돌아온 점이 지금 233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만 보면 이 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주응력면은 세타 P는 지금 보면 53.1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26.55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이게 53.1도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80도가 되니까 추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33도 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의 각도 동일하겠죠. 반대쪽으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233도 도는 거하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 값은 뭐냐면 53.1에서 빼면 126.9도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 P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26.55도인데 이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또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하면 이 값의 절반을 써야 되니까 63.45도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63.45도의 쪽 시계 방향도 똑같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탄젠트 이 값을 안 구하더라도 이것을 고민 안 하더라도 그림상에서 이 점이 여기로 가고 또는 이 점이 여기로 오는 값
서로 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료로 보면 지금 현재 이 값을 재료상으로 해서 표시를 해보면 지금 보면 26.55도로 돌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26.55도만큼 돌렸을 때 여기에 사각형이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이때 이쪽 면, 그러니까 이 x가 돌아가서 여기가 x 프라임이 되는 거죠. 72. 그럼 여기가 이게 x가 이쪽 돌아가서 이게 x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이게 70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이 y 값이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 면을 만드니까 이 반대쪽은 30만큼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주응력으로 나타낸 거고 이게 주응력면이 됩니다. 똑같이 보면 여기에서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180도를 돌리면 되니까 이 라인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90도만큼 더 돌리면 또 다른 주응력면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면에서는 이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자 x라는 면이 이 점을 지나서 이 점까지 왔습니다. 마이너스 30으로. 그럼 이 x라는 것이 여기를 지나고 여기까지 와서 같이 이제 이쪽 옆쪽 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쭉 돌아와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30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쪽 편에 있던 y, 이쪽 밑에 있던 y라는 면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 면으로 왔겠죠. 그럼 이 값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이렇게 빙 돌아가니까 이게 x 프라임 됐을 때 이쪽 편이 y 프라임이 됩니다. 그럼 이쪽 편의 y 프라임이 이쪽이 될 거니까 70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그림을 보면 당연히 이 면과 이 면에 걸리는 능력은 동일합니다. 재료를 자른 면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면과 이 면에 걸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를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전달 능력과 수직 능력을 이때 구하면 되니까, 최대 전달 능력은 여기서 이 크기가 될 겁니다. 이게 결국은 R이 되겠죠. 여기서 구한. 그래서 C번 보면 타우 맥스는 50메가파스칼이 되겠죠. 면에서 이 값이 되니까. 그러면 이때 최대 전달 능력면은 주응력면에서 90도 더 돌면,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으로 보면 주응력면에서 이 x 포인트를 보면 이 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돌아와서 다시 여기까지 90도가 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응력면까지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45도 방향으로 서 있는 면이 최대 전달 능력 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달 능력 면을 생각해 보면 이 점에서는 지금 보면 이 점이 지금 평균 능력 값이 20이니까 20,50이죠. 그러면 지금 이 포인트는 이 x 프라임 포인트인데 이쪽 면이 될 건데, 이쪽 면에서 전달 능력의 방향은 플러스 50이죠. 플러스 50이면 이거에서 위쪽 편에 있죠. 이야기는 클락와이즈란 이야기죠. 위쪽에 있으니까 시계 방향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면을 이 점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도록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시계 방향은 이렇게 도는 거니까 이 전달 능력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쪽 x면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었는데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이쪽에 와서는 지금 위쪽에 이 x 값이 위쪽으로 최대값으로 올라와 버렸으니까 여기는 양의 값이 되고 클락와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향해 되고, 그때 평균 능력 값은 양으로 20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20, 여기 값으로 20을 갖게 되고 이쪽 방향도 다 20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 능력은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를 다 정해 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여기서도 정해보면 x가 이렇게 돌아왔으면 y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y는 이 점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y가 원래 여기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90도 돌아오니까 이쪽 면이 될 건데, 이쪽 면에서 이쪽 부분이 될 거니까 이쪽 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y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으니까 아래쪽은 카운트 클락와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카운트 클락와이즈로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정해지면 당연히 전달 능력의 방향은
당연히 같이 모이는 쪽, 화살표 끝과 끝이 만나는 쪽으로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 이면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책에 다시 풀어놓은 걸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린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쪽 면을 항상 풀이 방법은 이쪽 두 개의 전체가 있으면 한쪽 면과 한쪽 면을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한쪽은 무조건 X라고 씁니다. 그래서 X라고 쓴 거를 좌표로 표시를 해보면 50,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이쪽 점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리니까 카운터는 아래쪽 해서 50, -40 그리고 50에 -40에 찍어주면 됩니다. 이걸 찍고 나면 나머지 Y는 반대쪽에 있을 거고, 확인을 하면 -10에 지금 시계 방향이니까 위쪽에 40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고 라인을 꺼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는 이게 1번입니다. X를 잡는 게 1번, 그 다음에 Y의 좌표를 잡는 거 2번.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보면 이 X의 좌표를 잡는 게 1번, Y의 좌표를 잡는 게 2번. 그리고 나서 원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평균을 구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3번. 그러면 1번 점 50, -40 이 점을 1번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는 -10, -40 이걸 2번으로 씁니다. 그리고 평균값 22점을 씁니다. 그리고 자로 라인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쭉 그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 점 X고 이 점 Y를 표시를 해주면 그 뒤로는 모든 건 다 도형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똑같이 보면 그림 그려놨던 걸 보면,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그림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피가 돌아갔을 때 이쪽 방향으로 재료가 설 거고, 그래서 70에 30 그리고 이게 45도 더 틀어져서 이쪽 방향으로 20 이쪽 방향으로 50 전다 능력이 50이고 수직 응력은 20으로 동일하고 평균값이니까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볼 수도 있지만 주응력 기준으로 보면 이 점도 주응력이지만 X가 이 점으로 오는 것도 주응력이지만 다시 돌아서 이 점으로 오는 것도 주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면선은 90도 방향으로 이거와 90도에 서 있는 방향도 주응력이 나타나고요. 전다 능력도 또한 이 점이 이렇게 가거나 이 점이 이렇게 가는 것, 즉 90도 차이를 보이니까 이거와 90도 차이를 보이는 면에서 당연히 전다 능력도 또 다시 최대 전다 능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은 90도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푼 이 예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료상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아서클 상에 있는 거하고 같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모아서클 상에서 내가 점을 찍었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또 표시를 해줄 수가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줄을 쭉 꺼서 이 점이 만약에 크기로 보면은 50이니까 한 60 정도에 만약에 30이다. 예를 들어서 60에 30이고 이 나머지는 20이니까 40이니까 마이너스 20에 예를 들어서 3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값을 가지고 이 x라는 것과 이 y라는 것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 상황으로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60에 30이라고 하는 거는 60은 이렇게 쓰여질 거고, 지금 전단 능력이 30이라는 거죠. 그럼 전단 능력이 30이라고 하면 이쪽 면이 전단 능력이 플러스 30이라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30이라는 거는 위쪽에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단 능력은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이쪽은 수직 응력으로 60이 될 거고, 나머지 이 부분이 마이너스 20이니까 나머지 쪽은 20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상태하고 모아서클의 원의 상태는 서로 완전히 호환이 됩니다. 서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끄더라도 이걸 그릴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표시를 하더라도 이 모어원에 그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회전하고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45도 돌린 값의 응력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에서 90도를 튼 값의 이 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을 찾는 건 당연히 이건 R을 알고 있고 평균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는 뭐냐면 R의 이 각도를 구하면 되겠죠. 이 각도는 당연히 처음에 이 점이 주어졌으니까 주응력면의 각도를 알고 있고 돌아가는 각도를 알면 나머지 이 각은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가지고 이거의 코사인 값을 쓰면 이 점 포인트, 사인 값을 쓰면 이 점 포인트니까 이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것 중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경사면 응력을 봤습니다. 경사면 응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당겨지면 이 가운데서 시그마 제로가 걸려있는 형태가 되겠죠. 다른 부분에 전단 응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부분을 잘린 거에 응력을 구하는 거였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면에 되어 있는 각도만큼 돌렸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상태를 모아서 그려다가 그냥 바로 그려보면 되겠죠. 모아서 그래 바로 그려주면 이 같은 경우에는 x라고 하면 시그마 제로 콤마 제로, 이쪽 위쪽 y라고 하면 제로 콤마 제로가 되겠죠. 전단 응력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을 그렸다라고 하면 x라고 하는 것이 전단 응력이 0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 점이 될 거고 이게 시그마 제로가 될 겁니다. 시그마 제로 콤마 제로, 이게 지금 x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면은 이 점이 0 콤마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축이 이렇게 놓여지면 되겠죠. 타우로.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이거고 이 점이 y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x와 y점으로 이루어진 형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시그마 제로 나누기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45도를 회전을 했다 라고 하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45도 회전한 이 면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지금 45도를 회전시킨 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던 x라는 것이 x'이 되겠죠. 45도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이 x가 45도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는 2배.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이 점이 x'점이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90도를 돌아야 되고 이쪽도 똑같이 돌아오면 y'이 되겠죠. 그러면 x' 값은 지금 이대로 보면 시그마 제로 나누기 2, r이 시그마 제로 나누기 2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수직 응력의 양의 값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45도 틀어진 방향을 기준으로 보면 재료가 이렇게 서 있을 거고 이 점이 x였는데 시그마 제로 x였는데 이쪽이 x'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 점이 2분의 세타니까 여기는 2분의 시그마 세타, 2분의 시그마 제로, 여기도 시그마 제로 나누기 2가 될 거고 지금 타우 값은 양의 값입니다. 타우가 양이면 위쪽에 있죠. 그러면 시계 방향이라는 이야기죠. 클락와이즈니까. 그럼 이쪽 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전단 능력이 생기면 됩니다. 타우인데 이게 시그마 제로 나누기 2만큼. 그럼 이게 이쪽 방향이니까 당연히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면은 이런 상태로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듯이 시그마가 이쪽이고 타우가 이쪽이고. 그래서 타우의 방향을 잘 정해줘야 됩니다. 전단의 방향은 여기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위쪽이면 시계 방향. 양이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클락와이즈.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이걸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책에 있는 걸 지금 푼 거죠. 그래서 단순히 당연히 이 수직으로 잡아당겨지면 시그마 x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여기가 x가 되고 이 값이 이 점이 될 것이고 위쪽은 y가 되고 이 점이 y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 전단 능력을 구하려면 x를 45도로 돌리면 되겠죠. 또는 반대쪽으로 보면 이 점이 x는 최소가 되고 y가 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x를 최대로 돌리면 시계
이 반시계 방향 45도,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는 90도, 여기서는 45도. 이렇게 되면 이쪽 면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시그마 제로가 양의 값을 갖게 될 거고요. 평균 값이니까 시그마 프라임이 되니까 전다 능력은 위쪽 플러스 값, 위 전다 능력은, 여기는 시계 방향, 그러면 여기서는 시계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틀림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틀림도 똑같이 순수하게 비틀림만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 편은 서로 비틀림은 반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비틀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쪽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일어났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쪽 면을 생각해 보면 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니까 위쪽으로, 여기서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다 능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전다 능력 크기는 J2분의 TC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값이 J2분의 TC가 타워 값이 될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생겼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방향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를 Y라고 우리가 잡으면 X의 위치는 수직 능력 0, 그 다음에 전다 능력이 이 점을 어디로 돌려요? 이 점을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반시계 방향 돌리니까 아래쪽 마이너스 타우의 맥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 점이 X 값이 되겠죠. 나머지 이 Y 값을 생각해 보면 수직 능력이 없으니까 0의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 값은 이 점을 지금 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위쪽 Y값, 그래서 위쪽이 타우가 시계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점이 여기 있고 이 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다 능력만 있는 상태인데 이 재료가 만약에 취성 재료라고 한다면 수직 응력에서 파괴가 일어날 거니까 수직 응력의 위치를 찾으면 그게 주응력이 되겠죠. 그러면 X를 이쪽 편으로 돌리든가 이쪽 편으로 돌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점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X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반시계 방향으로 45도가 됐을 때 이 점이 이쪽 면이니까 X가 A가 되겠죠. A는 지금 보면 이 크기가 이 크기하고 다 똑같으니까 타우 맥스만큼 크기, 즉 J분의 TC만큼의 크기를 갖게 될 겁니다. 이 값이 양의 값이니까 여기에서는 타우 맥스, 즉 헷갈리니까 시그마 맥스가 되고 J분의 TC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이 점이 이렇게 왔으니까 Y 값은 이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취성 재료를 이런 식으로 지금 비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틀게 되면 얘가 만약에 취성 재료이면 수직응력 파괴가 될 거니까, 수직응력 중에서 취성 재료는 당연히 인장과 압축 중에서 어디에 더 약하냐 하면 인장에서 훨씬 더 약하죠. 압축은 더 강하고. 그러면 인장이 일어나는 방향, 최대 인장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파괴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인장이 일어나는 방향은 이쪽 두 개가 잡아당겨지고 있으니까 파괴의 관점에서 보면 잡아당겼을 때는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틀면 제로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이쪽 파괴가 아니고. 분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틀면 이쪽 파괴가 아니고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취성 재료는 압축이 훨씬 더 강하고 인장은 더 약하니까 당연히 압축 쪽의 파괴보다는 인장 쪽의 파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깨져나가게 되겠죠.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동일합니다. 자, 다시 모아서클에서는 이러한 예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특히 모아서클하고 재료의 상태하고 같이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림만 보더라도 모아서클 상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모아서클 상의 위치에 따라서 이 모양을 그릴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같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태가 있을 때 주응력과 주응력면 요소가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했을 때 작용하는 응력 성분을 구하시오. 우리가 이런 답을 보지 않고도 바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자, 아까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X축과 Y축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를 이 두 개를 잡아서 X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잡아서 Y라고 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X라고 하는 거는 좌표로 일단 쓰는 게 되면 편합니다. 그래서 수직 응력 100 콤마, 전단 응력이 48인데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돌게 되니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얘는 위쪽 플러스 값 48이 되겠죠. 그 다음에 Y 값, 이 Y 값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60, 이쪽 방향으로 보면 이 점을 지금 반시계로 돌리죠.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48, 반시계는 카운터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리고 나면 지금 바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을 바로 그리고 지금 보면 X점은 100,48 이렇게 껐을 때 여기가 100,48 여기겠죠. Y는 똑같은 위치로 보면 항상 여기서 중심에서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60이고 마이너스 48, 이게 Y죠.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여기는 1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쯤 아마 타우가 있고 시그마 있겠네요. 0이 있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시그마 평균 값을 구해보면 100에 60이니까 160의 절반, 그러니까 80 메가파스칼. 그럼 이 점이 80이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림에서 보면 이게 100이고 80이니까 20, 이거는 48.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쭉 꺼서 만들면 되니까 이게 이 위치가 R이 되겠죠. R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X, Y를 항상 제대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해보면 R은 20의 48의 제곱이죠. 거의 이 정도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의 제곱 더하기 48의 제곱은 루트에 그냥 52가 됩니다. 이 값이 지금 5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주응력면과 주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응력면을 구한다는 것은 이 점이 이 x가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2세타 p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탄젠트 2세타 p가 이 값 기준으로 보면 이 값이 되겠죠. 20분의 48, 20분의 48입니다. 그래서 삼각 함수식 풀 때처럼 이쪽 저쪽을 안 보고도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이 값, 양의 값만 풀고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탄젠트 인버스에 48 나누기 20. 그러면 이 값이 세타 p가 2세타 p가 67.38이 되고 나누기 2를 하면 33.69가 세타 p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각하고 이 각이 지금 67.38도라는 이야기죠. 이게 2세타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주응력을 구하면 첫 번째 주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응력은 이 값. 이건 뭐냐면 80 더하기 52. 여기는 80 더하기 52. 이 점은 80 빼기 52. 그래서 시그마 최대는 80 더하기 52. 해서 132. 최소값은 80 빼기 52. 그러니까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나오듯이 132에 28로 나오죠. 여기 나오고, 그때 주응력면은 세타 p가 지금 33.69가 나왔는데 어느 쪽으로 돌아야 돼요? 지금 이쪽 방향, 즉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또 하나가 더 있는 위치가 뭐냐면 이 x가 여기까지 돌아오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보면 이 각인데 이 각의 반이죠. 그러면 67.38에 빼기, 결국 보면 180 빼기 67.38 나누기 이만큼 CCW로 돌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모아서클을 그리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림에서 읽으면 됩니다. 180 빼기 67.38 나누기 하면 56.31도만큼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값만, 이 모양에 대해서, 이 재료에 대해서 이 x, y점만 뽑아줄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그림상으로 다 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B번 봅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뭐 그려준다라고 하면, 이 재료에서 어느 쪽으로 돌아서 지금 보면 시계 방향으로 33.69도, 이 그림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33.69도 이 정도 돌겠네요. 그죠? 그도 돌고 여기 이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이쪽이 당연히 여기 있는 132, 이쪽은 28. 이렇게 그려주면 끝이죠. 중력은. 자, 두 번째, 요소가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 30도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 반시계죠.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여기가 지금 요소가 지금 30도니까, 이 요소에서 30도니까 여기로 넘어오고 나면 60도가 회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재료에서의 각도하고 모아서클에서 각도를 보면, 재료에서 각도가 30도면 모아서클에서는 그 2배가 됩니다. 그래서 60도를 돌리면 되죠. 그래서 이 각이 66.38도니까 아마 재료로 봐서는 이쪽 편, 지금 이 기준으로 여기에서 지금 60도를 더 돌리면 되니까 127도 정도가 되겠네요. 이 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60도가 되고, 이게 X'이 되고, 이게 Y'이 될 겁니다. 이 그림상으로 보면. 자, 그렇게 보면 여기 있는 이 X가 이쪽 지금 반시계 방향 돈 거니까 이 X'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R은 50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때 있는 이 값이죠. 이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 각도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각이 지금 67.38도입니다. 그리고 60도를 더 돌았죠.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이 각은 180도에서 빼면 되죠. 180 빼기 60 빼기 67.38 그럼 52.62도 52.62도가 됩니다. 여기는 이 값이 지금 52.6도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X포인트라고 하는 이 값은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재면 됩니다. 이 값은 R의 코사인 값. 그죠? 그러니까 지금 X'점은 뭐냐 하면 시그마 평균에다가 빼기 R의 코사인, 그림상에서 52.6도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80 빼기 52 곱하기 코사인 52.6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기 넣어보면 52 곱하기 코사인 52.6도 하면 이게 31.58입니다. 31.58 그러면 80 보면 80 빼기 답 하면 48.4 이 메가파스칼이죠. 이 X'점은. 그러면 이때 X'점에 이게 시그마 값이고, 타우 값은, 자, 타우 값은 당연히 R의 사인 52.6도가 되겠죠. 그러면 R이 50이었으니까 52 곱하기 사인 52.6도 그 다음 41.3 됩니다. 그럼 이 X'점은 지금 48.4 콤마 41.3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재료에서 보면 지금 30도를
여기서 30도를 돌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48.4에 41.3이죠. 그러면 48.4니까 이쪽이 48.4가 될 거고, 나머지 전단 능력만 방향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41.3은 지금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으면 시계 방향. 이 가운데 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네요. 이쪽 방향으로 41.3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41.8. 그럼 나머지 이쪽 부분에서는 이 점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 각이 52.6도니까 이 각이 52.6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52.6도고 이쪽에 이 서로 반대쪽 180도니까요. 서로 나누면 52.6도죠. 그러면 이 값이 당연히 똑같이 이 값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80 플러스 31.58이 나오겠네요. X, 시그마 Y 프라임 쪽은. 그러면 111. 이쪽으로 그러면서 보면 이쪽은 더 양의 값으로 111.58 파스칼로 그려질 겁니다. 이게 30도 돌렸을 때죠. 예전에 이렇게 해서 값이 있는 걸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여기 보면 처음에 x와 y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크기로 보면 처음에 x와 y가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 각이 아까 구한 대로 중력대로 67.4로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60도 돌아가는 거죠. 30도 돌리니까 60도를 돌려서 x''이 되고 돌아온 게 y''이 됩니다. 그럼 이 세타가 당연히 돌아야 되고, 그럼 나머지 파이 각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180 빼기 60 빼기 67.4 해서 파이 값을 구하게 되고, 이 파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이 x' 있는 이 시그마 x는 이거에다가 이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r 코사인 파이. 이거는 아까 썼던 대로 보면 시그마 평균에다가 빼기 r의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시그마 평균에다가 더하기 r의 코사인 파이가 되는 겁니다. 얘는 r의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걸 부호만 해주면 되니까 x''이 갔을 때 아까 수직 응력 값은 정해져 있고, 전단 응력은 지금 양의 값이니까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으면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그려졌던, 여기 보면 이걸로 이 그림을 딱 보면, 자 여기서 이 그림이 있으면, 재료상의 그림이 있으면 이거에 해당되는 모아서클을 대응을 시켜서 이 라인을 그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라인에 맞추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동일한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추가적인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했던 중에서 이런 14.6과 14.10번에 대한 문제인데, 이때도 주응력과 전단응력을, 최대 전단응력을 구하는 거였는데, 이때는 수식을 가지고 구해봤었습니다. 실제 식을 가지고 구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모아서클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나눕니다. 여기를 x, 여기를 y로 잡습니다. 나누어서, 자, 첫 번째는 x면을 좌표를 읽습니다. 모아서클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직 응력은 16양으로 나왔네요. 전단 응력은 가운데 점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지, 가운데 점을 내리니까 이쪽 방향, 그렇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겠네요. 시계는 위쪽에 있으니까 60이 됩니다. 그리고 y는 지금 누르니까 마이너스 48. 이고 당연히 이 값의 반대 값이 될 겁니다. 확인해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카운터 클락와지니까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 되고, 시그마의 평균 값을 구해보면 16 빼기 48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러면 6분의 32가 되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표상에 이 점을 올리면 되는데, 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원을 그냥 그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x가 16, y는 마이너스 48. 같은 위치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x는 16, y는 마이너스 48, x는 16. 이게 지금 이렇게 그었다라고 하면 항상 시그마 이 축상에 있게 되니까 이 값이 16, 이 값이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16에 60, 여기에서는 48에 마이너스 60. 이게 y, 이게 x. 평균 값은 마이너스 16.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이 도형을 보고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이쯤에, 지금 여기쯤에 해서 타고가 존재하겠네요. 0이 될 거니까 이 두 개 사이에 좀 존재하면 될 거는 타고축이.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중력을 구하려면 x가 여기까지 돌아오는 2세타 p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세타 p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 길이는 지금 마이너스 16이고 16이니까 32가 되겠네. 높이 쪽은 이게 지금 60이었고, 그러면 따라서 탄젠트 2세타 p는 33분의 60이 됩니다. 그래서 2세타 p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 탄젠트 인버스의 60 나누기 32 하면 61.93.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중력면은 나누기 2 하면 30.96도가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이 그림상에서 이 각도는 61.9도. 자, 이거 부족하니까 소점 일단 빼겠습니다. 61.9도. 이게 세타 p죠. 그러면 이때 중력은 우리가 여기서 이 r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r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일단 r을 구해보면 32에 60, 32, 이게 32입니다. 32, 61.9면 32이고, r을 구해보면 32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32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의 루트 68이네요. 68. 그러면 중력 이때는 시그마 맥시멈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68 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84 파스칼이 됩니다. 이때 중력면의 방향은 어느 쪽?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 이 면에서 여기까지 돌아온 거니까 이 값에다가 그냥 90도를 같은 쪽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돌리든가. 그래서 실제로 같은 방향으로 보면 96 더하기 90도, x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플러스 90도를 더해주면 되죠. 이게 중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려보면 여기서 지금 어느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니까 여기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30도 정도 내려오고, 여기에서 좀 사각형을 그리고, 이때 한쪽에서는 52, 돌린 쪽은 52, 이 점이 되니까 이 점이 x' 되고 이 점이 y' 되는 거죠. x' 52, 전다능력은 없고 반대쪽은 90도 틀어진 쪽은 84. 이게 세타 p가 됩니다. 중력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전다능력을 구하게 되면 전다능력면은 그냥 생각해보면 이 값이 지금
30.96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이쪽이 또 다른 중력면이 될 거고, 이거 사이에 45도로 나오는 면, 이거 사이가 45도가 되는 면에 당연히 최대 전단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쪽 이 각이 45도가 되는 면에 전단 능력, 최대 전단 능력 면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랬을 때 전단 능력 면에서는 이 값이니까 최대 전단 능력 값은 위에서건 68, 이 점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6,68이 되고, 각도를 따져보면 중력에서 지금 이 각도로 보면 이게 지금 x에서 지금 1로 x' 온 거니까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x2'이라고 하면 여기가 x2'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돌아가는 각도는 이게 지금 2θp가 61.93이니까 나머지 이쪽 각은 이거에 대비해서 나머지 각은 당연히 28.07도만큼 남겠죠. 어느 쪽으로? 카운터 클락와이즈 쪽으로. 이 점이 여기로 돌아가면 되니까 2θp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만큼 돌아가는 이 값은 이 값의 절반, 약 14도 정도가 되겠네요. 14도 정도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될 것이고, 그때 이 점이 우리가 지금 여기 68이었으니까 전단 능력, 수직 응력은 마이너스 16으로 다 똑같을 겁니다. 여기서 수직 응력은 마이너스 16이 되도록 다 동일하고, 전단 능력만 보면 68입니다. 플러스 68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으면 이 값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죠. 이쪽으로. 이 68이. 그래서 이게 최대 전단 능력 면의 크기, 이쪽이 중력면의 중력의 크기 방향,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그림으로 보면 어쨌든 수식을 외우면, 수식 자체 응력의 변환식을 외우면 그게 더 쉬울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거는 수식을 외우지 않고도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익혀두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4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두 쪽의 양쪽 방의 수직 응력은 존재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단 응력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단 응력이 값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고 하면, 책에 있는 43번 문제를 보면 전단 응력이 이 웰딩의 방향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전단 응력이 지금 이 값으로 0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쪽 면으로 전단 응력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이 값을 구하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값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면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서 있는 면이 되겠죠. 이렇게 서 있는 면의 이면이죠. 이 면에 걸리는 전단 능력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재료가 이게 75도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75도 방향 쭉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이 전단 능력이 0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단 능력이 0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위치가 중력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위치가 중력면이 되도록, 여기서 보면 75도만큼 회전했을 때, 이 값이 75도만큼 회전했을 때 그 면이 지금 중력면이 되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지금 이쪽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75도 들었을 때 이 값이 중력면이 되도록 하는 현재 이 타우 값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값을 보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여기는 12, 이 점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반시계로 돌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타우 xy.
되고,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있다는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75도면 150도를 돌아야 되니까, 지금 이 라인으로 보면 150도 돌아온 반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x가 보면 이게 x 프라임이 돼야 되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이쪽 평면에서 75도라고 하는 거는 모어 서클로 와서는 이 반시계로 돌았을 때 지금 150도가 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 기준으로 보면 12, 마이너스 타우 xy이고, 이것이 150도 돌아서 이 점에 x축상에 있는 시그마 축상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이쪽 y쪽을 보면, y쪽 부분을 보면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러면 x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는 지금 타우 xy 자체가 이 점은 지금 반시계로 돌리니까, 이 점 기준으로 보면 반시계로 돌리니까 2고 10이니까 지금 이쪽에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니까 이 원은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 점으로 와야 되겠네요. 지금 이쪽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러면 이쪽 편에 150도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온 150도가 있어야 되고, 이 면이 12, 타우 xy가 되고, 이쪽 면이 이 반대쪽인 2, 마이너스 타우 xy, 결국 이게 y고 이게 x여야만 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75도 돌아야 되니까 75도 이 점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이 중력면이었으니까 여기로 이쪽 방향으로 150도, 중력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150도를 돌아와야 됩니다. x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150도 돌았을 때 이쪽 편이 x가 돼야 되고 이쪽 편이 y면이 돼야 됩니다. 이게 10이고 2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위쪽 점 전달 능력이 위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x는 전달 능력이 위쪽에 있으니까 클락와이즈로 돌려야 되고, x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을 반시계가 아니고 이 전달 능력은 이쪽 방향으로 향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아니고 마이너스 값이 지금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이 부호가 아니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야지만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보면 2고 12니까 이 값은 더해서 14의 반이니까 7이 됩니다. 7이 되고, 지금 봤을 때 이게 150도니까 이 각이 나머지 3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2에서 7을 뺐으니까 5가 되고, 5에서 30도일 때 이 부분이 R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타우겠죠. 그러면 타우 xy라고 하는 거는 5의 탄젠트 값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로 보면 5 곱하기 탄젠트 30도 그러면 2.89 메가파스칼이네요. 크기가 여기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방향이 반대니까 실제로 구하는 타우 xy는 마이너스 2.89 메가파스칼로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다 모양만 조금 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때 주응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주응력은 이 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때 주응력은 시그마 1은 여기 값이 7 더하기 이 R을 구하면 되니까, 지금 R은 R의 코사인 세타가 5가 되니까, R의 코사인 세타가 5가 되니까 30도 5가 되니까 R은 5 나누기 코사인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7 더하기 5 나누기 코사인 30도 그러니까 12.77 하고, 또 하나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된 값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또 하나는 시그마 2는 1.22 또는 1.23 그러니까 2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맥시멈 값, 이게 미니멈 값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풀려면 좀 어려운데 이 모아스크롤 상에 올리는 연습을 조금만 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